아직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요, 2024년부터 터집니다. 무서운 일이 이제 차고 넘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은 90% 이상이 미분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조작하고 사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놓고 그 부실 덩어리들 정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제 메우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뭐 고위직 관료나 정치인이나 전부 다 썩어서 개막장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얘기할 법도 한데 단 한 명도 부패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금을 40%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 법사가를 감정 3곳 이상을 하는 것들, 미분양 등기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곧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수십조 수백조 헤쳐먹는 사기꾼들만 창궐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 뿐입니다. 우리들 국민들이 전부 다 뒤집어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위직 관료, 정치인, 건설업계 등기 임원, 그리고 재벌가 족벌가들, 교수, 연구원, 뭐 관련되어 있는 이들 전부 다 쳐 죽여야 됩니다. 지금도 세금을 수탈하겠다라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자본주의 질서를 만든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로 개막장짓 해서 망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개개인들도 망가지고 있고, 뭐 정부는 관련 업계와 또 결탁해서 네트워크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러한 막장 짓거리들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손해를 보고 뒤집어 쓰는 건 전부 다 국민들 뿐인데요. 이래저래 이제 그로 인한 후보풍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정부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가 전부 다 개새끼들인 거죠. 부패한 인간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방정부에 뭡니까? 구의원, 시의원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공갈협박하고 사기 쳐먹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자비한 세상에서 서민들만, 보통 사람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빚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당장 쓸 돈이 없는 2030들이 사채, 그것도 불법 사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30, 50 대출, 3050 대출, 30만원 빌려서 50만원 갚는다. 그 대출을 해주는 불법 사채에 일하는 이들이 그 30만원짜리 대출해주는 그 대출자에게 무슨 짓을 강요하겠습니까? 연락처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나치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하고 대출자에게 모든 걸 다 요구하고 대출자에게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다 퍼뜨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뛰어내리게 만들고 그런 개막장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돈으로 보고 도구로 본 겁니다. 그런 개막장 짓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나 금감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나 그런 이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제 더 엉망이 된 거죠. 무슨 놈의 대통령이 야당하고 싸울 전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막장짓을 하고요. 뭐 이제 혐오가 너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인정,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은 검사, 상대방은 범죄자 이런 인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위너와 루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온갖 불법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전세 사기,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뭐 이런 덫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개막장이죠. 지금요 청년들이 부채에 짓눌려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뭐 이래저래 더 이제 나와버린 거죠.
2024년요. 2024년도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기득권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희망이나 뭐 가치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뭐 안내해 준 게 아니라 전부 다 탐욕과 욕심과 추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썩었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청년들 중에 절반이 다중채무자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건국이 이래 이렇게 대출이 심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만 사태 때, 카드 대란 때, IMF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경제적인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또 반복되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망가져야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까요? 이웃나라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처절하게 가난해지면서 그들은 강제로 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걸로 바뀌었죠.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히키코모리, 언두냥 외톨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두려워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사는 짐승 같은 이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함부로 밖에 나와서 술 처먹고 싸돌아다녀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사기당할지 더 악랄한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될지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두려운 일들이 계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도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생업에 집중하고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 그래야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착실히 움직여야죠.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야죠. 헤쳐나가야죠. 꾸준히 말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뤄나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다라는 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와서 얘기하고 권유하면요. 사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많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무 쉽게 너무 금방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좀 더 안전해지는 길에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